안녕들 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요즘 세법인데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권태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또 2주 뒤에 뵈야 되니까. 뭐가 어우야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어요? 그래 오늘 밤새요. 토요일 날 제가 합격자 모임, 여기서 강의 끝나고 합격자 모임 가갖고 반 죽었다 살아났는데 항상 그때 되면 느끼는 게 있어요. 평상시에는 존재조차도 잘 모를 뿐이야. 하도 얌전해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평상시에 안 그런 분인데 그분은 참 독한 분이에요. 독한 분이 뭐냐면은 좀 늦게 왔는데 동차 합격을 했어요. 젊은 세대인데 독하죠. 독한 정도를 날 그냥 끌어안고 너무 좋아갖고 넉넉히 붙었다고 고맙다고 과목 하나 좀 부담 줄여졌다고 그래서 됐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필리핀 갔다가 월요일날 온다고 자고 가래요. 다들 있는 데서 그렇게 재미있어요. 이물 없고 내가 당황을 했다니까요. 사진 다 찍어갖고 왔어요. 증거자료. 그래서 역시 평상시 1년 동안의 그 스트레스를 그날 푸는 거다.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이 꼭 붙어야 되는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즐거움 아주 엄청납니다. 길에서 돈 10만 원 주신 것보다 기쁨 몇 배. 정신없어요. 그래 평상시 여기 앉아있을 때 얌전한 분 조심하세요. 그분들이 올라가실 분들이 합격하면. 자, 오늘 또 출발할까요? 자, 오늘은 84쪽. 요건 이제 혹시나 동영상 들으실 분이 있으면 이제 오늘 강의가 여기에 시작된다. 저의 자그마한 배려. 84쪽. 오케이? 그래서 뭘 배우느냐 그러면 취득세.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세법은 5개를 배웁니다. 또 한번 시작할까요? 부동산 취득하면 뭘 내죠? 취득세. 등록할 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 갖고 있으면? 재산세. 많이 갖고 있으면? 팔아버렸으면? 이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 출제가 되는 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요 3가지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12월까지는 시험에 나왔던, 이번에 나왔던 거, 내년에 안 나올 것들은 버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입맛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는 이것저것 다 한번 해드리고, 3월부터는 범위를 줄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저분한 강의는 다 빼버리고, 나올 거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11, 12월 달에는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적응하기 쉽게 하려고 일단 내년에 나오지 않을 것은 빼버리고 나올 가능성 있는 것만 요약해서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취득세가 나왔다. 그럼 뭘 배우느냐? 제일 먼저 특징에 대해서 배웁니다. 뭘 배워요? 특징. 그럼 취득세는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방세고 어디에서 과세를 하느냐? 어디에서 과세하느냐? 그러면 광역단체장이. 따라서 서울이면 어디죠? 특별시. 인천광역시면 광역시. 그 다음 경기도는 도. 그래서 우리가 특광도세다. 해보죠. 특광도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걸 취득을 했다. 취득을 했으면 누가 가져간다? 광역시에서 가져가. 무조건. 취득세는 한 번이니까. 그럼 구청에서 뭘 갖고 예산 집행하느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걷는 게 뭐가 있죠? 재산세. 요 개념만 알면 아주 쉬워요. 자, 취득세는 한 번이니까 제일 높은 반장이 가져가고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는 누가 가져간다? 부반장이 가져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습니다. 해서 특광도세라 하는데 오늘 한 번만 얘기하고 앞으로 안 할 게 있어요. 어디냐? 제주도. 제주도를 뭐라고 그러죠?
제주 특별자치도. 그럼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자치도다 그랬으면은 도에서 모든 거 관리합니다. 구청까지 안 줘요. 그래서 모든 건 도에서 관리한다. 또 세종이 있죠. 세종 특별자치시. 따라서 여기에서는 뭐 충청남도 도청이다 신경 안 써요. 모든 건 어디에서 관리한다? 특별자치시.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도, 자치시는 모든 건 거기에서 관리하니까 구청이다, 시청이다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한 번만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모든 건 자치도, 자치시에서 관리가 들어간다. 신경 안 써도 돼요. 따라서 우리가 취득세는 지방세면서 특광도세더라. 두 번째, 취득세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취득을 했느냐, 그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 뭐라고 그러죠? 물세라고 얘기하고, 취득세, 이 두 분이 매매를 해서 사고 파는 걸 정부가 그때그때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오, 대단해요.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해야 된다. 따라서 물세면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징수 방법, 세금을 걷는 방법은 3개가 있지만 2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부가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고,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은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정부가 알아서 때 되면 뭘 보내죠? 고지서를 보낸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가죠. 고지서에 의해서 걷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죠? 통통 보통 징수. 꼭 알아두세요.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게 있고 보통 징수가 있더라. 2가지를 꼭 알아두시면 되는데, 취득세는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거니까 정부가 몰라요. 여러분이 알아서 뭘 해야 된다? 신고, 납부. 그 다음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행위세. 취득, 양도, 사고, 파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유통세. 따라서 유통세를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거래세다. 사고, 파는 건 거래세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자랑하죠. 야, 나 어저께 100억짜리 상가 건물 샀어. 100억짜리. 요 정도는 돼야 상가 건물이죠. 아니면 개집이죠. 그럼 100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1. 한턱 쏴. 2번 부러워. 부러우면? 그렇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능력 좋은데? 능력 좋은데 그 능력에 대응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응능과세다. 능력에 대응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친구가 자랑하면은 부러워, 좋겠다, 한턱 쏴 이러지 말고 능력 좋은데 얼마나 멋있어요. 쿨하고, 그죠? 부러워, 목소리까지 줄어들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능력 좋은데 뭐라고 그러죠? 응능과세가 된다. 해서 우리가 취득세다 그러면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얘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된다. 얘들은 한 번 듣고 우리가 잊어먹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죠. 면세점은 면세점, 면세점. 세금이 면제되는 시점. 그러니까 취득을 했을 때 기준금액 50만 원이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은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면세점은 취득세만 있는 제도다. 끝. 요렇게 하시면 되죠. 해서 앞으로 시험 때까지 신경 쓸 것 요놈하고 요놈만 달달달달 하시면 된다. 요것은 다 쓰셨나? 별 의미가 없다. 요렇게. 왜? 미리학도 얘기했잖아요. 나 혼자 쓰기 심심하니까. 요런 게 종종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84쪽에 보면은 뭐 박스가 있고 여러 개 다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신경 써야 될 것 1번 의 나온 거 있죠?
의는 첫째 줄 맨 끝에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두 번째 줄 끝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박스는 쳐다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밑에 2번 특징 나와 있죠. 특징 중에서는 괄호 양괄호 1번에 동그라미 물세다. 물세다. 그것만 아시고요. 3번은 별 표시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3번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취득세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된 걸 사도 취득세 내는 거고 무허가 건축물을 사도 취득세 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령 가르쳐 드릴게. 사고 파는 거의 특징이 요거예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무허가 건물을 사도 취득세 내고 무허가 건물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냅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에 단골 메뉴가 미등기 토지, 무허가 건축물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다. 3번 그래서 밑줄 등기 등록을 불문하다. 이거 괄호치 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밑줄이 안 쳐져 있네, 그죠? 등기 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시 과세한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취득도 중요하지만 등기 등록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반괄호 5번. 자, 가산세 동그라미. 기억나나요? 자,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했어. 그러면 벌칙이 나오겠죠. 그게 가산세죠. 나갑니다. 과소신고? 이거 보고 1% 그러면 안 돼요? 10%. 무신고? 사기? 납부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 그렇죠. 이거 매일 손으로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나올 때가 됐으니까. 1년 내내 손짓했는데 시험에 나왔다. 틀리면 돼야 안 돼요? 글 세우시다 기억을 해야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괄호 6번. 취득세는 동그라미 기한후 신고 제도가 있다. 기한후 신고를 하면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까지는 복습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7번 물납도 없고 8번 분납도 없다. 9번 동그라미 면세점은 있다. 면세점이라는 건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 50만 원 이하일 때.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3번 과세 취지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자, 나 상가 건물 샀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능력에 대응해서 과세한다. 밑줄 응능 과세다. 이렇게만 용어만 아시면 되겠죠. 자, 해서 첫 번째 특징이 나왔을 때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자,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특광도세, 물건에 대한 세금 뭐죠? 물세,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뭘 해야 된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건 이하다 그러면 50만 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슬슬 표정이 불안해지기 시작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시험에는 딱 50만 원인 경우 세금 낸다 안 낸다? 거봐 이렇게 겁나기 시작하자. 자, 무지 어려운 거 이거. 내가 당황했어요. 50만 원인 경우 50만 원 이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면세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시험에 딱 5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해서 이하 이상은 포함이 되는 거고 미만 초과는 포함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걱정 말아요. 시험 보기 2주 전에 이것만 특강할 거니까. 이것만 막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특징.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거기에 85쪽에 네모 2번 취득의 범위 나와 있죠. 취득의 범위는 뒤에 86쪽
맨 밑에 박스 취득의 형태 나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취득의 범위가 되는 거죠. 취득의 범위는요, 그냥 용어 자체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민법에서 배웠던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게 없으니까. 두 번째 범위. 자, 취득이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매매 좋은 얘기죠. 사실상의 취득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간주 취득이 있어요. 실제로 사온 거냐? 사온 걸로 간주하느냐? 딱 두 가지뿐이 없죠. 이거 쓰시는 거예요? 안 쓰셔도 되는데 거기 그대로 있네. 사실상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있죠. 그 다음 승계 취득이 있죠. 민법에서 다 배우셨죠? 민법도 못하시는구나. 흐뭇해요. 왠지 나는 덩달아 흐뭇해요. 그럼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내가 최초의 소유자가 되죠. 따라서 얘는 용어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할 것도 없어. 용어만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부동산의 유형별로 원시 취득이란 말이 나오기 위해선 어떤 용어가 나와야 되느냐? 그 용어만 알면 돼요.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세법에서는 첫째, 토지. 처음엔 땅이 아니었어요. 바다였어요. 강물이었어요. 개천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메꿔가지고, 메꾸는 걸 뭐라고 그러죠? 매립. 그 다음에 뭐예요? 뚝을 세워가지고 물을 갖다 다 빼요. 저수지물 빼듯이.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간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땅이 아닌데 물을 없애고 또는 메꿔서 땅을 만들었다. 최초의 소유자, 요건 뭐가 되죠? 원시 취득. 그전엔 땅이 아니었었단 얘기죠. 그래서 요건 매립이라든가 간척이라는 말이 나오면 없던 걸 새로 만들었구나. 없던 걸 새로 만들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물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땅만 있었어요. 땅만 있는 거. 땅 위에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 그러죠? 에? 이분은 돼지 그래요. 어떤 분은 나 돼지 이러고 있고요. 그죠? 벌거벗은 땅. 그러니까 사람이 벌거벗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건 또 잘해요. 땅이 벌거벗은 건?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저번에 강의를 하는데 그랬어요. 어디 갔더니 사람이 벌거벗은 걸 뭐라고 그래요? 누 이래요. 그럼 그 다음에 누돼지가 안 되잖아. 서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꿍짝이 맞았네요. 그럼 나돼지에다가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신축이라 얘기하죠. 없던 게 생겼으니까. 또 하나 3층짜리인데 한 층을 올렸어요. 그럼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다 원시 취득이다. 신축 없던 게 생겼구나. 증축 없던 게 늘어났구나. 다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차량 있죠.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만든다는 용어가 서로 다르죠. 자동차를 만드는 건 뭐 조립이라고 그러고, 그죠? 기계 같은 거는 뭐 생산이란 말을 쓰고, 선박, 배는 건조라는 말을 쓰고, 따라서 만든다는 것은 없던 게 생겼으니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용어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권리, 광어권, 어권, 그 다음에 양식어권. 이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양식어권이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옛날엔 어권에 집어넣었다가 요걸 갖다 양식어권이 하나 새로 나왔다는 것. 새로 나온 거니까 한번 알아둬야 되겠죠? 올해 나올 확률이 크겠죠? 전혀 없어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 있어야 그때부터 나올 겁니다. 해보죠. 양식어권. 제가 대답은 아주 단호박이죠? 짧게 끝나는 거야. 뭐 너저분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해서 요런 권리는, 자 봐요.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그림은 제가 참 많이 잘하는데. 이게 뭐예요? 역시 난 그림 잘 그린 것 같아요. 이 산에다가 내가 광산을 발견했어요. 개발했어요. 이 안에 다이아몬드가 10만 톤이 매장이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이 정도는 돼야 광산이죠. 부동산 할 때 무조건 뻥튀기 해야 돼. 그죠? 그럼 10만 톤이 매장이 됐으면 딴 사람들은 손대지 못하게 권리를 나한테만 주세요. 내가 개발했으니까 나한테만 권리 주세요. 이런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출원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특허 출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따라서 출원이라는 건 내가 최초로 개발했다. 그러니까 없던 광산을 내가 개발했으니까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 요 용어 자체만 알면 되는 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점유물. 점유물이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일정 기간 남의 땅인데 주인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내가 일정 기간을 사용하고 있으면 내 거가 되겠죠. 이걸 민법상에 뭐라고 얘기하죠? 시효 취득이라 얘기하죠. 시효 취득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 따라서 내가 다시 최초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횡재죠, 횡재. 요거는 부동산은 몇 년간 보유하고 있으면 사용하면? 오, 민법 잘하시네. 그럼 부동산은? 동산은? 응? 즉시? 하고, 이분 나한테 물어봐요. 즉시? 내가 물어봤어요. 10년 정도 되겠죠? 민법도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 시효취득. 세법은 필요 없어. 몇 년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효취득이라고 나오면 원시취득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원시취득이다 그러는 것은 이런 용어가 나오면 원시취득이 된다. 끝.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그럼 세법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기본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취득세 낸다는 얘기예요. 다 토지를 만들어도 취득세 내고 건축물을 지어도 취득세 내죠. 근데 이 중에서 요 권리에 대한 거와 자동차, 준부동산 요것들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내요. 나오면 요게 나오겠죠. 그럼 어떨 때만 승계 취득만 취득으로 간주가 된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동차만 공부하세요. 자동차. 해보자. 차량. 자, 우리가 H자동차에서 그랜다이저를 생산을 했다.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원시 취득이죠. 그런데 H자동차에서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자동차는. 만드는 사람은 원시 취득은 취득세 안 내. 그럼 자동차는 누가 취득세 내죠? 그렇죠. 소비자, 사는 사람, 승계 취득만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이런 권리와 왜 그러냐? 자동차 이해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얘는 뭐냐? 내가 광산을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국가입니다. 자원을 하나 개발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너 고생했구나. 고생했으니까 취득세 내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다 모르면은 차량만 공부하세요. 자동차는 만드는 회사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누가 내느냐? 승계 취득한 사람만. 따라서 요거 나올 때가 슬슬 됐습니다. 알아두시면 돼. 이건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남의 걸 가져온 거죠. 남의 걸 가져올 땐 두 가지가 있어요. 유상, 승계, 돈 주고 가져왔느냐, 무상으로 가져왔느냐, 공짜로 받았느냐. 그럼 돈 주고 사오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매수, 매매라고 그러죠. 돈 주고 사온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교환. 교환은 꼭 알아두셔요. 해보죠. 교환. 교환은 뭐예요? 헌집 줄게 새 집 따오. 이거 주고 가져왔죠. 그럼 대가를 주고 가져왔으니까 무슨 승계가 되죠? 유상승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교환은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요거는 양도소득세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교환은 무조건 대가를 줬다 안 줬다? 줬죠. 흔집 줄고 새집 받았으니까. 따라서 교환은 무조건 유상으로 들어간다. 여러 개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해보자. 매수. 그 다음에 교환. 교환을 특히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 무상. 공짜야. 공짜로 받는 건 뭐예요? 상속이 있고 증여가 있고 뭐 기부 여러 개 있지만 내용 똑같으니까 두 개만 공부해요. 상속은 계획적이에요? 우발적이에요? 계획적이다 그러면 조만간 신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증여는 뭐예요? 계획적이에요. 떡볶이 할머니 30년간 떡볶이 팔아서 전 재산 대학교에 기부했다. 계획적이에요. 요거 계약서 써야 돼요. 근데 상속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다. 끝. 요게 사실상의 취득. 그럼 얘는 뭐야? 시험에 나올 때 단어만 알면 되니까 특별히 비중은 없어요. 여기에서 알아둘 건 요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차량은 만드는 사람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떨 때만 취득으로 본다? 승계 취득. 그럼 승계 취득은 뭐냐? 돈 주고 사와도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아도 취득세 내는 거죠. 내가 이분 걸 돈 주고 샀어요. 취득세 내야죠.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삼촌이에요. 미안해. 오늘 한번 죽어줘. 삼촌인데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받으면 공짜로 받았죠. 세금 몇 번 내야 돼요? 2번 내야 되죠. 왜 놀래요? 시작도 하기 전에. 상속을 받으면 일단 몰래요. 상속세 내고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야죠. 그럴 때 몰래죠. 취득세 내는 거죠. 또 증여를 받았을 때 떡볶이 할머니가 대학교에 기부했다. 그럼 받은 재단에서는 증여세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세금 몇 번 냅니까? 2번. 억울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 공짜니까 좀 세련된 말로 무상이니까 됐어요. 공짜니까.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돼.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매매를 했다. 유상이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매도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매수인이죠. 서로 대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세금은 따로 내는 거예요. 얘는 뭘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 얘는 뭘 내야 되죠? 취득세. 왜? 돈을 주고 받았으니까.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증여자라고 그래요. 용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용어. 준 사람 뭐래요? 증여자. 받은 사람은 뭐예요? 오, 잘하시네. 수증자예요. 그럼 공짜죠? 공짜면은 횡재한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짜로 주고 돈 받은 게 없잖아. 세금 낼 필요 없어요. 얘는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이니까 받으면 일단 뭘 내죠? 증여세. 이전 등기하려고 그러면 취득세. 요 개념 이해가요? 서로 돈을 주고받았으면 서로 실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따로따로 세금 부담하고 공짜로 생기면은 받은 사람이 횡재했죠. 횡재했으니까 네가 다 세금 부담하라 이거야. 왜? 주는 사람은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 받은 사람이 다 내란 얘기죠. 이렇게 접근하면 좀 쉽잖아요. 궁금하면 옆 사람한테 오늘 증여를 한번 해봐요. 증여를 해봐서 왜? 세법은 항상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받은 사람이 증여세도 내고 그 다음 취득세도 내야 된다. 집 하나 갖다 등기권리증 줘버려. 공짜로. 그죠? 그 다음 날은 그분 거 뺏으면 되니까. 주고받은 거. 그래서 형식상의 사실상의 취득에 대해서는 이런 용어가 있더라. 민법에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자동차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떨 때만 승계 취득만.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자주 됐는데 최근 들어와서 거의 한 10년 동안에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슬슬 나올 때가 됐을 거예요.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뿐이 안 나와요. 요걸 바꿔서 나와요. 세법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맞게 출제될 때가 있고 몇 년 뒤에는 틀리게 출제가 돼. 그럼 요걸 바꿔서 차량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만 승계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요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조심히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요 놈이 중요하죠. 요 놈. 취득에서 간주 취득은 28회 때, 9회 때 나왔습니다. 30회 안 나왔어요. 30일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해보자. 간주 취득. 얘는 뭐냐면 사실상의 취득은 실제로 가져온 거야. 돈 주고 사오건 그냥 가져오건 내가 원시하던. 근데 요거는 뭐냐? 취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이거죠. 우리가 세법에서 간주라는 말하고 의제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좋은데 시험에서는 의제, 간주 번갈아 가면서 쓴다는 얘기죠. 자, 이 기본서에는 우리가 86쪽에 보면은 박스 맨 밑에 의제, 취득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 볼 때는 간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나 써놓으셔요. 간주, 취득. 해보죠. 간주, 취득. 86쪽 박스 맨 밑에 의제,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간주, 취득. 벌써 써놓으셨네. 대단하셔요. 요번이 처음 공부하시는 건가? 야, 대단하네. 난 갔다가 오신 분인 줄 알았어. 대단하셔요. 간주, 취득은 뭐냐? 간주, 취득 네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네 가지 사건도 중요하지만 포인트는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가액이 이런 사건은 생겼지만 가액이 늘어나지 않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네 가지 사건은 뭐냐? 이거예요. 옛날에 샀었는데 오늘 어떤 사건으로 가액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 걷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잔인한 거야. 대표적인 게 네 가지 중에 첫째, 건축물이 나왔을 때 개수. 건축물을 갖다 개조했어요. 뜯어 고쳤어요. 그만큼 좋아졌겠죠.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여기에는 적게 고치는 건 개수, 크게 뜯어 고치는 건 뭐죠? 대수선이 나오겠죠. 이 중에서 시험에는 개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해보자. 개수. 개수는 뭐의 줄임말이냐 그러면 개보수를 줄인 말이 되겠죠. 개수보수 줄여가지고 개수, 개조 뜯어 고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보죠. 개수. 건축물을 개수하면은 좋게 뜯어 고쳤으니까 가액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간주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렇게 나온 적이 옛날에 한 번 있어요. 아주 욱하는 문제인데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도 가액이 변동이 없어도 취득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항상 가액이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건축물을 뜯어 고쳐서 가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건 경험이 없죠? 집 안 뜯어 고치니까. 안 뜯어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뜯어 고친다. 여러분 저기 아파트 사시나? 아파트가 9억 넘나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알아도 해요. 여기서 미리 한번 설명할게. 9억 이하의 공동주택. 아파트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돼. 개수를 했다. 좀 뜯어 고쳤어. 좋아졌죠? 그럼 가액이 늘어났죠? 그럼 취득으로 봐야죠. 그런데 취득세가 안 냅니다.
서민들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개수했으면 취득세 안 내요. 근데 대수선 크게 뜯어 고쳤을 때는 가액도 많이 올라가죠. 이럴 때 세금 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개수하면 비과세, 대수선하면 뭐가 된다? 과세가 되는 게 뒤에 나와요. 재밌는 거. 여러분 집이 9억 이하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개수했죠. 세금 내요 안 내요? 이게 바로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과세되지 않는 것은 해갖고 9억 이하 공동주택 개수. 이게 답이에요. 1번에 나온 거. 얼마나 좋아. 1년 동안 배우는 건데. 그래서 올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서 넘어갑시다. 나중에 이따 소홀해질 거니까 공부 안 할 거예요. 9억 이하, 여러분 집을 생각해.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개수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됐어도 조금 증가된 거니까, 서민 아파트니까 과세, 비과세, 비과세. 외워야 되겠죠? 아니에요. 내년에 안 나오는데 뭐하러 외워? 올해까지만 외우면 되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하고 여러분한테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 세법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다. 어려우면은 여러분 집의 아파트를 개수했으면 가액이 증가됐어도 서민들이기 때문에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이제 오늘은 안 하고 1월달 강의할 때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차량, 기계, 선박, 요거의 종류 변경. 자동차를 종류 변경하면 가액이 증가된다.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근데 종류 변경이 뭔 말인가 모르죠. 그래서 얘가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설명 이해가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로 해보자. 차량 한번 해보죠. 자동차. 자, 내가 중고차 하나 갖고 있어요. 중고차가 하나 있는데 그림 그려볼게요. 이게 뭐예요? 자동차인데 중고예요. 중고인데 500만 원 가요. 500만 원. 내가 직업이 뭐냐? 택시기사예요. 근데 무사고가 돼갖고 개인 면허를 땄습니다. 개인 면허 따가지고 이제 개인 택시 만들려고 하는데 새 차를 사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이 승용차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택시. 중고 자가용이면 5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개인 택시 면허를 따면 1억 정도 간다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얘가 조금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해가 빠르니까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종류를 변경을 해서 가액이 증가됐죠. 얼마 증가됐어요? 9,500만 원 증가됐으면 이것만큼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차량의 종류 변경. 얘가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이해는 좀 낫죠? 그림 잘 그려요. 요렇게 하면 여기 뭐가 돼? 거봐. 그림 잘, 아까 산도 잘 그리고 얘도 잘 그리고. 그래서 차량의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꼭 가액이 어떻게 된다? 증가되면 증가돼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No. 제일 좋은 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냐? 로또. 부동산의 로또. 토지의 지목 변경. 땅이 지목이 변경이 되면 로또 복권이에요. 이거 대박이죠. 이걸 우리가 사회에서는 개발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거죠. 자, 예전에 내가 농지를 샀어요. 농지를 얼마 주고 샀느냐 그러면 1억. 농지 1억이면 옛날에 엄청 면적이 넓은 거죠. 했다가 2020년에 대지로 개발이 됐어요. 엄청난 면적 해서 20억이 된다는 얘기죠. 요 정도는 돼야 지목 변경이죠. 그럼 1억이었다가 지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가 얼마가 됐죠? 19억.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게 지목 변경이죠. 따라서
우리가 간주 취득 네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토지의 지목 변경은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해보죠. 토지의 지목 변경. 지목이 변경되면 가액이 증가하죠? 증가한 만큼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끝. 그 다음, 마지막,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요즘 들어서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29회 때까지 출제가 됐어요. 30회 안 나왔어요. 30일의 가능성이 있죠. 해보죠. 과점주주. 과점은 뭐예요? 독과점이에요. 그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 점유한 사람. 이걸 뭐라 그러냐? 과점주주인데 오늘 이번 시간엔 딱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첫째, 비상장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상장과 비상장 아시나요? 상장, 시장에 위에 올라왔다.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이걸 우리가 상장법인, 주식 이렇게 나오죠. 어디서 거래할 수 있느냐? 증권시장, 증권거래소, 여기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이걸 상장법인의 주식. 굉장히 비싸죠. 삼성이 예전에는 1주당 100만 원이 훌떡 넘었죠.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한 10장만 갖고 있으면 1,100만 원이에요. 애가 나 차 좀 뭐 좀 사고 싶어요. 그럼 알았어. 한 장만 딱 줘서. 기분 좋잖아요? 그런 거 싫어하나 봐요. 그럼 비상장법인 주식이라는 건 뭐냐? 이건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가서 이건 가치도 별로 썩 없죠. 다만 상장되면 대박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서로 파는 게 비상장법인. 그 다음에 반드시 과점이라는 것은 50%를 초과 소유해야 됩니다. 몇 프로? 초가 나왔네. 초가면 50%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50%까지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몇 프로부터? 51%부터. 그래서 과점주주란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비상장법인만 되고 50% 초과해서 소유해야 돼요. 그럼 예전에 시험에 몇 프로 나왔나? 28회인가 9회 때 나왔죠. 세상에. 과세되지 않는 것 하고서 50%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어요. 최근의 문제 중에 50% 딱 맨날 그랬잖아요. 초과 미만 이렇게 나오다가 딱 50% 과점주주 돼야 안 돼요?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그렇지.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50%. 그래도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과가 또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뭐가 나왔냐? 비상장법인인데 상장법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비상장법인이냐 상장법인이냐 50% 초과냐 딱 50%냐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응? 자신 없이 안 돼요 하면서 안 돼요 하면 돌아서면 틀리는 거예요. 요런 게 세법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 항상 제가 저 기출문제 최근에 것도 얘기하면은 내용이 뻔해요. 나올 만한 게. 안 봐도 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이건 뒤에서 자세히 또 배웁니다. 건축물의 개수, 차량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과점주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간주 취득 또는 의제 취득 이렇게 얘기하죠. 자, 끝. 취득이라는 건 사실상이 있고 간주가 있는데 뭘 집중적으로 공부해라? 간주 취득에 대해서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떨 때만 승계 취득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86쪽의 맨 밑에 박스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의제 취득은 별 표시 하나 해야죠. 뭐뭐 있어요?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의 종류 변경, 과점 주주.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박스 바로 위에
원시 취득의 동그라미 2번 과세 제외 이렇게 나왔죠. 금방 설명했죠. 동그라미 차량, 기계장비, 항공비,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찾았나요? 이렇게 밑줄 쳐드린 것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게 요거니까. 그냥 굉장히 많이 써놓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포인트는 요놈 승계 취득만. 그 다음에 간주 취득 요 네 가지가 있더라. 요것만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어디까지냐? 88쪽 나와 있죠? 박스까지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다 높은 것들이니까 꼭 아셔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박스 밑에 네모 3번 과세 대상물, 과세 객체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과세 대상. 요건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과세 대상은 물건이에요. 어떤 물건을 사야 취득세 내냐 이거죠. 얘는 이름만 알면 끝. 공부할 거 없어요. 그럼 과세 대상은 간단하게 저 끝에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할게. 이따 지우실 분들은 요건 남겨놔야 되는데 요건 꼼짝 마라. 남겨놔야 돼. 과세 대상이다 그랬으면은 모두 몇 개? 모두 14개였었다가 그 다음에 아까 양식 업권 하나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몇 개로 공부하면 되느냐? 15개다. 뭔지 몰라도 15개다. 15개인데 둘, 다섯, 셋, 다섯 이러면 돼. 첫째는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뭐가 되죠? 건물 또는 건축물 뭐 똑같아. 토지 건축물 나누면 15개. 이걸 부동산으로 합치면 14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 기본서에는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14번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요건 부동산. 요거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뭐가 있죠? 임목, 살아있는 나무, 등기된 나무. 세법에서는 나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안 나온 지가 벌써 한 20년 됐어요. 앞으로 20년간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 정도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개인데 광업권, 어업권 2개였다가 올해 양식업권. 처음에는 용어도 이것도 이상한 말이 나왔었어요. 했다가 이렇게 바뀐 것. 그 다음에 회원권 5개.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오 회원권, 그 다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끝. 이렇게 해서 15개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더라. 끝. 이러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박스 해가지고 여러 개 나오고 이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이 2, 5, 3, 5 이렇게만 하면 되죠. 시험에 나올 때 아주 요런 가르쳐 드릴게. 권리 중에선 3개뿐이 없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꼭 제일 많이 나오냐? 여러분이 부동산 법규에서 많이 배우는 것. 지상권, 단골 메뉴예요. 특허권, 단골 메뉴. 지역권 이런 것들. 따라서 권리 중에서 취득세 내는 건 3개뿐이 없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 업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거기에 관한 것이 지금 88쪽 박스에 나온 거 있죠. 그것만 보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하면은 92쪽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92쪽까지는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읽을 필요 없어요. 요것만 그냥 15개더라.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93쪽에 맨 위에 박스에 핵심 해갖고 나온 거 있죠. 중요한 거긴 하지만 당분간은 절대로 보지 마세요. 이거 봤다가 기절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꼭 의심병이 있어서 하지 말라면 집에 가서 꼭 해요.
하다가 막 머리가 아파 헷갈려. 왜? 취득세, 재산세, 안 배운 종부세 양도 다 나왔으니까 OX 보는 순간에 짜증이 나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애가 와갖고 엄마 밥 줘. 걔 인생이 그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지 마세요. 왜? 뒤에 다 배운 다음에 다 뒤에 가서 우리가 정리할 시간, 요약 배울 때, 요약집 할 때 다 배울 거니까 지금은 절대 미리 보면 안 됩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4쪽에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왕별 표시하세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 왕별을 많이 안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털어도 왕별이 몇 개 안 떨어져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돼. 네 번째, 납세 의무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납세 의무자.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됐는데 재밌는 건 이 안에 문제의 답이 다 주어져.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답이 다 나와. 그게 답이 안 나와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 반응이 영 우스운 것 같아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